예, 박완서의 남옥이라는 소설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6년 수능 A형에 출제되었던 그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제목이 이 남옥인데요. 이 뜻은 벌거벗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가 옛 집이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 옛날에 그 고가가 헐리던 날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남편, 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넓기만 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고는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헌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낮아빠졌다. 숱한 애완을 가려주던 아짜 창들이 문짝장 사이 손구르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해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그 단순히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힘들 속물적인 그런 태도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난 느니라고 사돈댁 지금의 동서는 연신 뻗어진 일을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그러니까 그 뭐 시댁 식구들은 다 이제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의 고관은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직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에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놓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에게 있어서 고가는 가족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곳을 남편은 단순히 그 이제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것도 아주 그 속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마감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와골의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뭐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맞추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내가 남편의 속물스러운 모습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이 나도 남편과 똑같은 속물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했다. 이런 의미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쓸모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이거는 뭐 나한테는 마지막 미련 같은 거겠죠. 이런 것만 이것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습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의미겠죠. 속물적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그래도 내 마음에 어딘가는 남아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그 윗부분에서 남편한테 어떻게든지 맞춰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조금은 그래도 나한테 그 속물적이지 않은 게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키도시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주면 뭐래 살아서는 개인전 한번 못 가져본 분을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남편은 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술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 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계속 이렇게 뭔가 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지금 남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이 생각해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나는 남편을 천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예, 이게 남편의 가치관이죠. 다 필요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풍요로운 거. 그게 최고다. 이런 생각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아,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계속 비난합니다.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나는 저 친구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내가 남편한테 느끼는 감정들이 이런 것입니다. 천박하다, 모멸스럽다, 혐오스럽다 이런 거요.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박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에 앳된 갈망은 없다. 남편도 10년 전에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뭐 뭔가를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이랴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세속적인 남편에 대한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저만치도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에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하면요. 요런 주제 찾을 수 있습니다. 속물적인 남편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요. 그 고가, 은행나무 요런 소재들은 그 나의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여태 지금까지 읽어본 그 지문을 통해서는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정도의 주제와 그 정도의 뭐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